꼬북 연평균 수익률 12.9%.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이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수익률이 비슷하죠. ETF는 이렇게 추종 복제하는 지수가 같으면 그냥 같은 ETF입니다. 운용하는 회사만 다른 거예요. 다만 추적 오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0.01로 가장 낮죠. 비용은 SPY가 0.0945%, 나머지는 0.03%.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VV를 추천합니다. 사실 셋 중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단기 하락 조정 같은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투자를 이어갔다면 5년 연평균 15%, 총 10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밑에 5년 연평균 수익률 21.36%인 QQQ가 신경 쓰이죠. 나스닥 100 지수, 기술주 위주로 100개 종목을 선정하고 상위 10개 종목 비율이 50%로 높은 편입니다. VTI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주식시장의 모든 기업에 투자해요. 보유 종목 수가 3,672개. 보유 섹터를 보면 IVV와 PI는 비슷하죠. 상위 500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QQQ는 나스닥 지수답게 기술, 통신 서비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는 7종목, 왼쪽부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개별 종목으로 봐도 QQQ가 이들 종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눈에 더 잘 들어오죠. 중간중간 골짜기가 있지만 강력한 상승 추세, 지나보면 다 추억이에요. 다음은 위험지표, 수익률만 보면 안 되고 투자 위험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강조했던 투자 심리와 관련된 MDD, 최대 하락폭이 32.49%, 이 기간이죠. 마이너스 32.49%. 그리고 원래 수익률을 회복하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나는 이 기간에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아요. 항상 수익률과 투자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배당 성장 지표는 생략할게요. 정리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둘 중 하나는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QQQ로도 만족할 수 없다. 기술 섹터만 따로 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면 관련 ETF, 기술 섹터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추종 지수를 보면 이건 기술 섹터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고요. 요건 반도체 관련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요건 아까 언급했던 7개 기업,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7종목에만 투자해요. 심지어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운용, 무시무시하죠. 7종목이 관심을 모으니까 2023년 4월 10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술 섹터 수익률이 확실히 높죠. 아까 QQQ 5년 연평균 수익률이 21%였어요. 하지만 위험지표, 수익률과 투자 위험을 함께 고려하기. 섹터 ETF는 보유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위 10개 종목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SMH는 샤프 비율이 높지만 MDD, 최대 하락폭이 무려 40%. 여기만 투자했으면 그냥 정신 나가는 수준이죠. 그래프로 보면 이 구간, S&P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IV, 나스닥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QQQ, 기술 섹터에 투자하는 XLK,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SMH, 특정 섹터에 집중할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당연히 더 큰 투자 위험, 더 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섹터 ETF의 보유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엔비디아, 대단한 종목, 아니 미친 종목이죠. 사실 최근 ETF 수익률은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 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다른 주식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공지능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일이라서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없는 말을 막 지어낼 수도 없고요. 대신 엔비디아는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AI 관련 내용도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정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섹터 ETF는 장기 투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섹터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어서 흐름을 알고 치고 빠지기가 가능한 분들께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의장께서 7월에 이르면 다음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 8월에는 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셨습니다. 9월 전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기 둔화냐? 사후 조치냐 아니면 예방적 조치냐? 금리 인하 성격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실제로 8월 초에 조정을 한번 받았죠. 확대하면 여기. 이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엔화 강세, AI 버블 논란은 계속 있고요. 중요한 건 아직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쩌란 거냐? 저는 현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관련 내용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 주라도 사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관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유지하면 비싸지 않은 타이밍에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식 ETF 영상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 드릴게요. 주식 관련 이야기가 은근히 재밌어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